자, 후디니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요. 제가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해 놓은, 완성시켜 놓은 이런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직접 막 같이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떻게 카메라를 가져올 거며 그 가져온 카메라들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지 만들어진 노드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줄 거고요. 자, 우선 카메라 ABC 포맷으로 그 익스포팅한 그 카메라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ABC를 불러오는 일반적인 방법은 지오메트리 노드에 들어가서 자, 앨럼빅이라는 노드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캐시들을 이렇게 임포팅을 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는 이렇게 쌉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 외부의 공간에 있는 이렇게 지오메트리랑은 다른 거죠. 지오메트리는 이제 그 서페이스 오브젝트를 말을 하면 카메라는 이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요 메뉴를 이용을 할 거고요. 파일에 임포트 모드에 가보면은 지오메트리 이미지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 중에 앨럼빅 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럼빅 씬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어떤 앨럼빅 파일을 불러올 건지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이 중에 선택을 해서 자, 요 카메라 ABC 미리 뽑아둔 제가 이제 학원 그 에듀케이션 버전에서 이제 뽑아둔 요 ABC 파일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임포트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라는 앨럼빅 아카이브 노드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카메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요, 이렇게 포인트와 카메라 노드로 다시 안에 들어가면 나눠지고요. 이 포인트 노드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누크에서 봤던 이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서 어디가 천장이고 어디가 벽인지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픽셀, 어스펙트 레시오, 포컬, 어퍼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키가 이렇게 같이 들어온 채로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자, 들어온 채로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누커를 다시 가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1172프레임부터 1242프레임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후디니 파일도 요 프레임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는 24프레임이 아니라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후디니 파일도 요 설정을 24가 아니라 30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24로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4에 아까 1172에서 1242, 1172에서 124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같은 프레임이지만 이 카메라가 전혀 움직이지 않죠. 들어간 키 값이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제 그 프로젝트마다 간혹 24프레임이 아닌 것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면 이제 작업자들이 이걸 신경 쓰지 않으면 카메라를 임포팅 했는데 카메라가 움직이질 않아요. 뭐 마야에서 이렇게 작업된 그런 키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멈춰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FPS가 안 맞아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다시 30프레임으로 맞춰보면 1170, 1172에서 1242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카메라가 이렇게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가만히 여기다가 한번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여기 박스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이 공간이 우리가 후디니에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카메라 이 트래킹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위치값들, 상대적인 지점들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져오니까 이 공간이 절대 월드상에 어디에 있는지, 크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 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러면 작업을 하기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씬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널로드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카메라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카메라 널로드에다가 유니폼 스케일 100배 이렇게 해주면 이 카메라랑, 그리고 얘는 볼 필요는 없겠죠. 카메라랑 요 카메라의 점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100배 정도 스케일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점들이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그 가이드 박스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바로 이 점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공간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 카메라에서 이제 이 점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카메라에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아까 누크에서 작업했던, 자, 소스 이미지에 비주에 리타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이너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비지랑 같이 렌더 걸리니까 이렇게 잠깐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해상도가 안 맞으니까요, 요 레졸루션을 1920, 1080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되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점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 그림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움직여 보니까 이 점들이 그림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좀 이상한 점들이 포착이 돼요. 여기 요점, 또 요쪽 점들, 또 여기 요점인가요? 이렇게 한번 위치를 보면은 벽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죠. 네, 요점이죠, 요점. 자, 이런 점들이 바로 잘못 잡힌 트래커예요. 잘못 잡힌 트래커들. 자, 여기 이렇게 움직여 보면요, 여기 좀 이상하게 안 잡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자, 얘를 위치를 잘 확인해 보면은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점들이 바로 이렇게 공간 앞쪽에 잘못 잡힌 점들. 보시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이렇게 요 공간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트래커가 잘못 찍혀서 이렇게 좀 엉뚱한 위치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이 바로 이렇게 공중에 안 맞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점들 위주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공간을 만들었는지 이제 요 노드를 좀 보면요, 그라운드라는 노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해놨는데요. 자, 이제 어떤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촬영된 이 영상으로 무슨 작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양쪽 벽들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렇게 플립플랍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작은 이렇게 벽들이 실제로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 공간이 싹 없어지면서 다른 공간으로 바뀌는 이런 간단한 연출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카메라를 잡아서 가져온 거고요. 자, 우선은 이 통로 공간을 좀 임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요, 아까 제가 카메라 트래킹으로 갖고 온 이 점들에 맞춰서 이렇게 얼추, 자, 여기 볼까요? 이렇게 요 점들 모양에 얼추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박스 크기와 이런 것들을 적당히 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박스가 잘 배치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제 요 박스의 요 사이즈랑 요 실제 통로랑 잘 맞지 않으니까 트랜스폼으로 약간 조절을 해줬고요. 그래도 요런 라인들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에디트 노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점을 잡고 직접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요, 이 박스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점들에는 얼추 이렇게 모양이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통로처럼 실제로 카메라로 보기에는 보이지만 네, 이 실제 모양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어요. 이 복도가 이 건물이 실제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리는 없으니까 제가 모델링을 정교하게 맞추지 못한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매치무브 툴이나 이런 좀 전문 툴에서는 뭐 넣고도 아마 기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트래커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뽑아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위치들을 조금 정교하게 찍어서 맞춰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FX 파트 입장에서 파티클이라던가 이런 FX 요소들을 넣기에는 사실 이 정도 공간감만 잡아줘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이런 파티클이나 뭐 이런 이펙트가 아니라 요 엔바이러먼트 조금 끄고 진행할게요. 자, 좀 보이는 게 어려워서. 자, 그런 게 아니라 이 벽에다가 시계를 붙인다. 혹은 여기에 무슨 포스터를 하나 붙인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정교한 매치무브 카메라 트래킹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벽에 아무래도 딱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려 보이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제가 시계를 붙인다 그럴 거면 여기 요 점에다가 페런트를 걸어서 이렇게 시계를 붙여주면 지금 이 점은 이렇게 흔들려 보이지 않죠? 네, 시계도 요 밑에 똑같이 딱 붙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됐건 그라운드로 이렇게 에디트 점들을 직접 움직여서 이렇게 가상의 벽을 만들었고요. 이제 각각의 벽을 이렇게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블라스트로 이렇게 왼쪽 벽, 오른쪽 벽, 그 다음에 위쪽 벽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자, 이제 이 조각들은요. 자, 현재는 이렇게 통짜로, 자, 이 조각들은 현재는 이렇게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드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작은 사각형으로 쪼개줬고요. 이 디바이드라는 노드는 기본으로 컨벡스 폴리곤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삼각 폴리곤을 만들어주는 노드인데요.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브리커 폴리곤즈라는 곳에 체크를 해주면 XYZ의 각각의 크기별로 이렇게 사이즈별로 조각을 내주는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은 Y랑 Z로 사이즈가 2 정도, 이렇게 작은 2 정도 사이즈가 되게 이렇게 조각을 내주겠다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X쪽으로는 이렇게 사실상 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큰 값을 넣어서 조각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윗면이니까 Y로는 이렇게 조각을 따로 안 내고요. 크게 잡아서 X랑 Z로 사이즈 2식으로 이렇게 브리커, 이렇게 벽돌식으로 조각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개로 분리해서 작업을 진행을 이렇게 계획 중이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 이 상태는 지금 노말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리버스로 노말을 한번 뒤집어 줬고요. 자, 이제 개별 요 그리드들이 이렇게 핑글핑글, 요 개별 그리드들이 이렇게 핑글핑글 돌게 해줄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서. 타이밍은 이제 얘가 이분이 걸어갈 때마다 이쪽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지금은 그리드 하나에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개별 파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개별로 이렇게 조각을 내줄 건데요. 그렇게 조각을 내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페이셋이라는 노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셋은요, 그 노말이나 이런 면에 관련된 무슨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노드인데요. 자, 이 노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요 유니크 포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유니크 포인트란 기능은요, 포인트들을 유니크하게 해준다. 이런, 문자 그대로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이럴 때 좀 자세하게 배웠었는데, 후디니에서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포인트는 8개가 되겠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리고 이 포인트 8개는요, 이 면이 갖고 있는 포인트랑 이 면이 갖고 있는 포인트, 이 면이 갖고 있는 포인트가 전부 그냥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 하나를요.
유니크 포인트라는 건 모든 포인트를 이렇게 고유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의미라 이 포인트들을 공유해서 쓰지 말고 다 떨어뜨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버텍스처럼 포인트도 모든 프리미티브가 고유한 포인트를 갖고 있게 뜯어주세요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24개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말은 어렵지만 그냥 다시 정리하면 면들을 전부 뜯어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넘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한 점씩 각각의 포인트 넘버가 있는데 이 유니크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각 점마다 뜯어져서 이렇게 4개의 포인트 넘버가 잘 보이진 않으시죠? 포인트 넘버가 4개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들을 전부 다 뜯어냈고요. 자 보시면 포인트 개수만 이렇게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각각의 프리미티브를 어떤 타이밍에 회전을 시킬지를 밥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는 이제 노이즈를 포지션에 좀 준 거고요. 그 노이즈가 들어간 그 포지션을 Z값만 갖고 와서 이 축이죠. Z값이. 그 Z값을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50 마이너스 40이 아마 이쪽 여기 어디쯤일 거고요. 예. Z가 여기니까 여기 어디쯤일 거고요. 예, 마이너스 750은 거꾸로 이쪽 어디쯤이겠죠. 이렇게 자 이거를 마이너스 40 지점은 1172프레임 그 다음에 맥시멈 여기 마이너스 750 예, 여기 어디 이렇게 뒤로 여기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50쯤 되겠네요. 자 여기 어디는 1800 그러니까 마이너스 1172부터 이렇게 1800으로 가면서 이 포지션이 여기서부터 요로 이렇게 이동하게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SF라는 이름으로 이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줬네요. 자 그러니까 이 SF는요 여기는 1172쯤 값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어디 요 뒤 맨 끝은 180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 SF라는 어트리뷰트는 그냥 스타트 프레임의 약자로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제 이 각각의 포인트가 가지는 이 SF 값에 따라서 자기 프레임이 오면 이렇게 뒤집어지게 설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이쪽 면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위쪽 면도 이렇게 똑같이 해줘서 자 그렇게 이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어트리뷰트를 이제 가져다가 써야 될 텐데요. 우선은 각각의 포인트에 있는 이 어트리뷰트들을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를 이용해서 프리미티브에다가 이렇게 옮겨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옮겨진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다시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를 만들어서 플립이라는 어트리뷰트 하나를 추가해 줬어요. 그리고 이 플립이라는 어트리뷰트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해놨냐면 자 현재 프레임을 스타트 프레임부터 스타트 프레임 더하기 20프레임 이 스타트 프레임은 이제 이쪽은 1172였고요. 이 뒤쪽은 1242였죠. 요렇게 프레임이 지나갈 때마다 이 프레임에서 한 20프레임 뒤 때까지가 0에서 1로 바뀌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이 플립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어떻게 실제로 값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직접 눈으로 좀 보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한번 잠깐 만들어 보면요.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로 예, 여기 프리미티브에다가 CD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플립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한번 컬러로 확인을 해 보면 자 여기서부터 얘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1203프레임이 되면은 요 SF라는 값이 1203프레임에서 1200 이제 프레임이 23이 될 때까지 점점 0에서 1로 변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색상이 번져 나가게 이렇게 작업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립이라는 어트리뷰트 값을 가지고 이제 얘를 뒤집어 줄라 그래요. 요 박스가 아니라 요 그리드를 이렇게 뒤집어 줄라 그래요.
자, 개별 요 네모들을, 요 파츠들을 뒤집기 위해서 트랜스폼이란 노드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트랜스폼으로 로테이션을 하려면 피봇들을 전부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개별 요렇게 면에 대해서 각각 트랜스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미티브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이 노드는 프리미티브의 무슨 텍스처라던가 어트리뷰트들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만져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트랜스폼의 두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개별 프리미티브를 트랜스폼하거나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 노드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노드로 이 그리드를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데요. 이 프리미티브 노드를 이용해서 이 스케일을 줄여주게 되면은 이 개별 요 그리드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노드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줄 거고요. 자, 그래서 로테이션 Y 값을 요 플립이라는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0도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로테이션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색상으로 봤던 요 플립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왼쪽 면, 오른쪽 면, 그 다음에 윗면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렌더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상태일 때는 이렇게 실제 이 건물이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는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다른 공간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렌더 걸었을 때 이렇게 이 상태로 렌더 걸었을 때 이 실제 우리가 공간에서 보이는 우리가 촬영한 이 복도면이랑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가 보여야지 이거를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처를 입히고 UV를 펴고 이 문 텍스처가 나오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촬영된 이 공간이랑 우리가 3D 상에서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드는 거는 사실상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파트가 FX라서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룩데비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팀에서도 리얼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찍힌 거랑 똑같이 만드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 프로젝션이라는 솔루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얘를 UV를 펼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Y축으로 피거나 Z축으로 푸거나 또 혹은 이렇게 지오메트리들은 실린더로 이렇게 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축으로 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기준으로 UV를 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이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UV를 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카메라로 그대로 UV를 펴주는 거죠. 자, 이제 UV를 펴는 노드를 한번 달아서 실제로 그게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얘가 돌아가기 전 단계인 요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2 요 상태에서요. UV 텍스처라는 노드를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UV가 이제 지금은 Y축으로 스페이스 5번 UV 뷰 Y축으로 이렇게 UV가 펴진 걸 볼 수 있고요. X축으로 펴도 되고 Z축으로 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핀다 그러면은 X축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X로 펴는 게 더 일반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모드가 텍스처 타입이 오소그래픽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요. 퍼스펙트 프롬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를 기준으로 UV를 펴세요.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카메라를 기준으로 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UV를 편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방금 아까 렌더건 이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설정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그리드 스페이스 1번
자, 이 그리드를 이 카메라 모양 그대로 이렇게 UV를 펴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게 바깥에 나가 있는 이 정신사 나온 이것들은 뭐냐면은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늘려만 놓은 거고요. 자, 그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카메라로 이렇게 UV를 펴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메라로 눈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펴면 뭐가 좋으냐면요. 자, 이 우리가 렌더가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온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 UV에 맞춰서 넣어주면 여기에 그대로 이 비즈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에 간단하게 텍스처를 넣어볼 수 있게 UV 퀵세이드라는 노드를 한번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정말 지금은 이렇게 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얘가 잘 들어가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비즈를 여기 그대로 넣어보면 짠! 네, 완전히 똑같죠. 배경을 꺼보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플레이를 해보면 네, 배경을 켜보면 여기에 맞춰서 완전히 감쪽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렌더링을 걸면요 완전히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카메라 프로젝션이란 방법이고요. 자, 이런 걸 이용하면 사실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걸 촬영을 한 다음에 그 건물이랑 똑같이 모델링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 모델링을 해놓고 UV를 이렇게 카메라 방향으로 UV를 펴준 다음에 촬영된 배경을 이렇게 이미지로 사용하면 굉장히 리얼한 이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근접한. 자,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만들 때 특히 FX 작업자들이 이렇게 벽이나 이런 데를 이제 프랙쳐내고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설계를 해가면서요. 자, 이렇게 UV가 펴졌으면 이제 얘를 UV가 펴진 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보이나 보면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차차차차차차차 돌아가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자, 배경을 꺼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상태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그냥 진행해줘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여지가 있냐면요.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경우에 자, 얘가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건물이 이게 바뀌는 것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막 무너져 내린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일로 가려져 있을 때,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는 이 가려진 부분에 해당하는 벽은 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얼굴이 여기에 찍혀서 보이겠죠. 지금은 다행히도 이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온전히 이 한쪽 벽에 이렇게 텍스처를 받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도 여기 이렇게 조금 겹치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옷이 텍스처링이 돼서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자, 이 카메라를 렌더링하는 이 카메라를 카메라 프로젝션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프로젝션용 카메라를 따로 만들어서 보통은 설치를 해요. 자, 이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 어차피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프레임이든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최대한 많은 공간이 들어온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카메라 프로젝션을 해주면은 우리 첫 프레임의 이 뒤쪽 부분들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실제로 텍스처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촬영이 된 이미지를 쓴다던가 이제 렌더된 카메라가 아니라 아니면 더 멀리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어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전용 카메라를 보통 따로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공정을 좀 밟아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밖에 나가서 이 카메라를 하나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주고요. 이 두 번째 카메라 이름은
프로젝션 카메라, 프로젝트 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카메라는요, 움직이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고정된 카메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삭제를 해보면요. 자,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카메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카메라 여기 있죠? 자, 원래 같으면 얘는 안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잘 움직이고 있죠? 자, 뭐 버그까지는 아니군요. 그냥 앨런빅이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키프레임이 일로 링크가 돼 있지가 않아요. 자, 요 안쪽에 요로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이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 키를 바깥을 지어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안에 제일 안쪽에 들어가서 요 카메라 바로 상위 노드 여기에 요 키프레임을 1172프레임에서 이렇게 삭제해주면 이제 이 카메라는 이렇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요게 움직이는 게 렌더캠이고요. 움직이지 않는 게 프로젝션 카메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프로젝션을 이 카메라가 아니라 이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로 해줄 거고요. 다시 안에 들어가서 요 UV 텍스처 노드의 요 카메라 부분을 얘로 사용하지 않고요. 프로젝트 캠에 요 카메라를 이렇게 억셉트해서 사용해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여전히 이제 얘는 스틸이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움직이면 이제 아까는 이미지 시퀀스니까 지금은 움직이는 이미지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F가 아니라 첫 프레임 1172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매치 무브가 제대로 돼 있다면 얘는 밀리지 않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요. 사람은 지나가고 이 이미지는 스틸이니까 얘는 여기 그대로 꽂혀 있지만요. 요 벽이나 다른 공간들은 매치 무브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카메라를,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해 주면은 이제 지금은 첫 프레임에 얘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를 이 첫 프레임 대신에 이 부분을 한 프레임만 누크해서 사람을 지워준다던가 혹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그려준다던가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벽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을 해주고요. 자, 고정한 이렇게 프로젝션 카메라로 이렇게 텍스처를 사용을 해주고요. 자, 이런 데는 카메라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약간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렌더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렌더링해서 합성을 할 건데 사실상 이쪽 부위는요 실제로 촬영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렌더링을 안 하고 촬영된 그냥 이미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랑 여기가 자연스럽게 붙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립은 0인 부분은 이렇게 삭제해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삭제해서 이쪽 부분은 어차피 뒤집히기 전이니까 그냥 촬영된 걸 쓰면 되고, 자, 뒤집히는 순간부터만 3D로 이렇게 렌더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UV 텍스처 노드를 이제 다른 나머지 오른쪽 벽과 위쪽 벽에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세 개를 합쳐보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세 개를 한번 UV 퀵 쉐이드 얘로 한번 이용해서 잘 되고 있나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잘 이어붙어져서 뒤집히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이거 자체는요, 그리드 그냥 한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짝 같이 두께가 없죠. 그래서 돌아가는 느낌이 잘 안 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폴리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는 이렇게 두께가 생겨서, 자, 라이팅을 치고 렌더링을 걸면 휘리리리릭 뒤집히는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아웃로드로 이렇게 렌더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성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 조금 다시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 UV 텍스처 카메라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UV를 펴놨는데 이 텍스처를 쉐이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디퓨즈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스펙에 넣어야 될까요? 이 텍스처를 가지고 어찌됐건 쉐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텍스처는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라이팅을 칠 거를 감안해서 스펙이랑 디퓨즈 이런 것들을 맵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이미 라이팅이 처리가 돼 있는 촬영된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여기에 뭔가 라이팅이 반응을 하면은 이거랑 색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붙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텍스처는 디퓨즈나 이런 스펙에 들어갈 게 아니라 라이팅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히 그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미션 쪽으로 텍스처를 넣어주는 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넣어줘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실제로 라이팅은 광원을 3개 정도 줬고요. 이 3개의 광원은 보면은 그냥 3점 라이트죠. 사실은 이 3개의 라이트는 이 조명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라이트를 친 게 아니라요.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스펙들이 이렇게 살짝 돌 때 예쁘게 맺혀주기 위해서 그런 스펙을 위해서 좀 광원을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좀 준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엔바이러먼트 라이트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환경광까지 이렇게 같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는 것들은요, 결국은 안쪽 공간에서 바깥쪽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명 자체가 반드시 이거랑 딱 맞을 필요도 없겠네요. 자, 매터리얼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프린서플 쉐이더의 이 텍스처 탭에서 에미션에다가 이렇게 맵을 넣어놨고요. 우리는 카메라 프로젝션을 첫 프레임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F4가 아니라 이렇게 1172프레임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미션에다 이렇게 텍스처를 넣어놓고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에미션을 111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걸린 렌더링은 라이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요. 바로 이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 찍히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렌더 걸면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거면 라이트를 왜 쳤을까요? 라이트를 안 쳐도 그만이죠, 사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렇게 이미지를 여기다 그대로 쓰게 되면은 얘들이 돌아갈 때 조명의 영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패스이기 때문에 조명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을 거예요. 스펙도 생기지 않을 거고요. 디퓨즈 방향도 바뀌지 않을 거고 마치 그냥 이런 색종이 한 장이 돌아가는 것 같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인상을 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돌아가는 느낌을 막아주기 좀 들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에미션 패스를 쓰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환경에 맞는 디퓨즈나 스펙도 같이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러면 여기에 디퓨즈랑 스펙이 같이 들어가면 얘랑 색상이 달라질 텐데 어떡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기 전에는 에미션 패스만 사용을 해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 주다가 얘가 점점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서 디퓨즈랑 스펙이 점차 만들어지게 서서히 생기게 이렇게 합성해서 조절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쉐이더 상에서는요, 에미션도 있지만 이렇게 디퓨즈랑 그 다음에 여기 스페큘러 패스 그리고 요 애니소트로피라는 거는 스페큘러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옵션인데요. 유리에 이렇게 유리 같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스펙이 맺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유리에 이렇게 라인 형태로 이렇게 좀 길게 맺히는 그런 스펙들을 만들어줄 때 좀 이렇게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예요. 자, 그래서 스펙과 디퓨즈를 이렇게 같이 좀 넣어 놓고요. 그렇게 렌더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웃로드에 가서요. 요 블럭 애니메이션을 가보면은 OBJ의 렌 블럭 이렇게 돼 있죠. 가보면은 여기가 렌 블럭이고요. 다른 건 아니고 바로 아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요 아웃로드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머지로 가져왔고요. 자, 쉐이더는 방금 만든 요 쉐이더, 우리가 아까 방금 확인했던 요 프린셔플 쉐이더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으로요. 블록 애니메이션 렌더. 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 이쪽이 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스페큘러들이 이렇게 같이 확인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렌더 패스를 제가 나누려고 아웃노드에 가면은요. 자, 이미지에 엑스트라 플랜에 가보면은 이렇게 P, Z, 노말의 컴포넌트별로 애니션 패스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별로 나눠서 뽑을 수 있게 해놨고요. 이 중에 올 에미션 이렇게 에미션을 확인해 보면 바로 얘가 무슨 스펙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아까 텍스처 베이스로 그대로 색상이 나온 요 패스인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만 그대로 배경에 얹어주면 사실상 배경이랑 똑같은 상태로 렌더링이 걸린 이미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회전이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디퓨즈랑 그 다음에 리플렉트, 반사 이미지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뽑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합쳐서 쓸 게 아니라 나중에 누크해서 패스별로 분리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에미션만 가지고 얘랑 같은 색상으로 쓰다가 돌면서 점점 디퓨즈랑 리플렉트가 세게 나오게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얘가 얼마나 돌았는지에 대한, 회전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정보를 우리는 새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게요. 우리가 작업할 때 이미 이렇게 플립이라는 어트리뷰트로 이미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놨어요. 0에서 1로 점점 변하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회전을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저 플립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채널로 이렇게 렌더 패스로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자, 매터리얼로 가보니까요. 자, 이제 플립이라는 패스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프린서플 쉐이어에 모두 연결하고 이러면서 바인드 익스포트 이렇게 해서 플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이 노드 하나로 어사인을 하다 보니까 연결을 할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바인드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렌더 뽑을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주고요. 자, set layer export라는 레이어를 익스포팅하는 이런 노드가 있어서 이렇게 set layer export에다가 우리 프린서플 쉐이더의 레이어를 연결을 해주고요. 노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다가 추가로 요 플립이라는 채널 하나를 이렇게 따로 더 익스포트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쉐이더를 이걸 적용하지 않고 얘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OBJ에 가서 여기다가 프린서플 쉐이더 대신에 요 set layer export 이렇게 억셉트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렌더링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패스 외에도요. 자, 제가 설정을 요 밑에 가보면 이렇게 플립이라는 채널 하나를 추가로 뽑게 해놨기 때문에 자, 이쪽에 플립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변하는 블랙 앤 화이트 값을 같이 화이트 값이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두우면서 점점 밝아지는 이렇게 렌더 패스, 일종의 마스크 패스죠. 이렇게 패스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렌더 이미지 하나를 확보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합성을 할지를 조금 고민해 보면요. 이렇게 렌더링을 한 걸 가지고 얘가 점점 보여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는 계속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사라져서, 돌면서 얘들은 사라져서 이렇게 다른 배경이, 어디 갔죠? 이렇게 다른 배경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워지는 거는요, 우리가 방금 요 렌더 패스가 있기 때문에 요 뒷부분을 누크해서 이렇게 삭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요,
얘들은 지울 수 있는데 우리가 누크에서 이 배경이 있죠. 이 배경도 같이 지우고 싶은데 얘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요 중간중간에 요런 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걸로 이 누크 배경을 다 지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걸 지우면 여기 틈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배경을 지우는 용도로 마스크 패스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만들어주는 마스크 패스는 얘를 이게 180도 돌아가면서 생기는 구멍이니까 돌아가지 않게 돌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돌기 전 단계에서 벽들을 합쳐주고요. 대신에 점점 지워지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플립을 CD로 그대로 빼서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렌더에서 요거를 마스크 패스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아웃 마스크 이렇게 바꿔 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렌 마스크라는 곳으로 가져간 다음에 얘는 블랙 앤 화이트 마스크로 뽑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어떤 이렇게 디퓨즈나 스펙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프린서플 쉐이더의 에미션에다가 컬러를 넣고 뽑아도 되지만 이제 프린서플 쉐이더 자체가 뭐 무겁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간단한 쉐이더는 아니니까요. 자, 요 메터리얼 팔레트에 보면은 그런 간단한 기능을 하기 위한 이렇게 컨스턴트라는 쉐이더가 있어서 요 컨스턴트 쉐이더를 가져와서 얘를 그냥 화이트로 어사인해서 렌더링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블럭 마스크라는 요 아웃로드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구멍 나지 않은 채로 아까 얘들은 뒤집지 않았으니까요. 자, 온전히 벽이 붙어 있는 상태에 블랙 앤 화이트 마스크가 이렇게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렌더 패스, 이제 렌더 이미지를 이제 전체 프레임을 렌더링을 해서 이제 누크로 가져가서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성을 해서 마무리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